오늘 간장 쏠라고 파, 호박, 당근 팍 넣어버려. 설탕 설탕. 스푼, 큰 숟가락 잠시만요. 세 스푼, 할머니. 쌀가루, 간장, 그리고 간장을 잠깐만. 저거 없어. 나는 막내 주량으로 그냥 하는 거야. 또 염려고 이제 또 전혀. 안녕하세요, 댐민이입니다. 오늘은 박막내 할머니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저는 할머니가 안녕하세요, 박막내 할머니예요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할머니를 만드는 이유는 보통 유튜버 중에서 막 멋있다, 재밌다 하는 분들은 많지만 존경한다 하는 분들은 몇 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박막내 할머니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애정하는 분이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박막내 할머니가 예전에 식당을 하신 만큼 요리와 관련된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저도 직접 따라해 먹으면서 가진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이번에 요리와 관련된 소스통을 이용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부엌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요. 소스통 안에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박막내 할머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귀여운 앙리잖아요. 그래서 앙리 키링까지 만들어 통 안에 깜짝 선물로 넣어보겠습니다. 인체 두상을 만들 때 보통 성별, 인종, 나이로 크게 나누고 분석하며 진행을 하는데요. 박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엔 70대를 넘으신 인물이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구조적 표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인물이 평소에 쓰던 근육이나 습관에 따라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주름 하나를 표현하기 전에 저 주름이 어떤 구조에 의해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거든요. 여러분은 가장 재밌었던 박막내 할머니 컨텐츠가 뭐였나요? 정말 영상 하나하나가 다 레전드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하는 롤플레잉 시리즈가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특히 미용실 편은 종종 다시 찾아볼 정도로 좋아하는 편이고 그 아끼다 똥된다 컨텐츠도 진짜 너무 웃겼어요. 저도 약간 아끼다 똥된 적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의 한 부분을 컨텐츠화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점에서 이 모든 걸 기획하는 손녀딸 유라님도 대단하고 뭐든지 척척 도전해내시는 할머니도 진짜 리스펙합니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습 자체도 너무 사랑스러우시지만 전 무엇보다 편견 없이 세상을 대하시는 모습, 또 정겨운 입담과 스토리를 전달해 주시는 모습들 때문에 박막내 할머니에게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표면 정리를 다 하고 뒤에 귀엽게 앙리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이제 두상이 구워지는 동안 머리를 할 건데요. 이번에도 다이소 부분 가발로 머리를 해주겠습니다. 사실 점토로 머리를 표현하면 인상 잡기나 형태 잡기가 정말 편한데 확실히 가발이 준 그 생동감이 저는 재밌어서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제 스타일로 녹이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실험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도색 스프레이를 큰맘 먹고 구매했어요. 원래 그동안의 작품들은 붓으로 칠했는데 붓자국이 남는 게 아쉬워서 더 높은 퀄리티를 위해 샀습니다. 근데 아직 손에 안 익어서 많이 헤맸어요. 이 원료를 유성물감으로 쓰면 그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편한데 제가 집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 아무리 그래도 유성도료, 그 몸에 안 좋은 거를 집에서 하긴 좀 그렇고 따로 작업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그냥 다이소 아크릴 물감을 희석해서 쓰려고 합니다. 근데 나름 잘 돼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박막내 할머니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그 신선한 충격이 기억나네요. 할머니가 어쩜 이렇게 재밌고 힙하시지? 너무 중독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할머니를 볼 때면 그동안 어떤 삶을 사셨을까? 어쩌다 손녀딸과 유튜브를 시작하셨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찾아본 내용을 여러분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박막내 할머니는 사실 인생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시골 농촌의 한 집에 막내로 태어나 여자라고 글도 못 배우고 일꾼처럼 사시다가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악착같이 3남매를 키워내셨다고 해요. 장사, 파출부, 막일 등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무심한 세상은 2번의 사기라는 큰 아픔을 할머니에게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할머니가 자신의 식당을 차리신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40년간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출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셨다니 그 시간들이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새 70이 되신 박막내 할머니. 이렇게 굳세게 살아왔지만 또 한 번 무심하게도 병원에서는 할머니에게 치매 위험 진단을 내립니다. 할머니의 언니분들이 이미 모두 치매라 할머니도 자신의 차례를 그저 기다리고만 계셨는데
그때 손녀딸인 유라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할머니와 함께 호주로 자유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무작정 떠나는 호주 자유여행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손녀딸의 도움으로 할머니가 영상에 담기며 화려한 인생 후반전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운이 좋은 할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고됐지만 단단한 시간들이 쌓여왔고 이를 꺼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봐주는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실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와의 추억이 많이 없는 편인데 방망래 할머니를 통해 이렇게 빈 곳이 조금 채워지고 유대할 수 있는 사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방망래 할머니를 만들면서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 한번 돌아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살아온 삶이 증명하듯 인생은 끝까지 모를 일이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견뎌, 버텨 봅시다. 방망래 할머니를 보면 20대가 바라본 70대의 삶이 꽤나 멋지게 느껴지네요. 제가 다음에 만들어줬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컨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재료 정보는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땡.